소위 뼈밖에 없다고 말하죠. 빼빼 마른 몸, 골다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간의 비만은 뼈에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단단한 뼈가 그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재채기 하다가도 또 골절이 올 수도 있고, 사골국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효과적인 칼슘 섭취가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네, 우선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인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것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네. 견본을 보자면은 지금 이쪽 뼈는 상당히 치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에서도 뼈는 구멍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간격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어서 아주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정상뼈이고, 요건 이제 뼈가 이제 녹아나서 약해져서 이렇게 성글게 됩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구멍이 크게 많이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하고, 요건 조금만 눌러도 또 살짝만 넘어져도 부러지게 되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을 하는 질병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가늘어지는 골다공증, 이게 어떤 작용, 어떤 반응 때문에 생겨나는 건가요? 뼈라는 것은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점점 골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30대에서 50대 정도까지는 뼈가 생성되는 거하고 또 약한 뼈가 녹아나는 거하고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50세 이후에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갑자기 끊겨지는 폐경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뼈들이 점점 녹아나는 정도가 더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뼈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뼈는 항상 튼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뼈도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을 반복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뼈는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그 모양대로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뼈는 그 안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 뼈를 녹여내고 새 뼈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몸의 뼈가 전부 새롭게 다 치환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만 우리 변하는 게 뼈도 아니라 변합니다. 이 외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고 궁금증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주제어를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지 혹은 막아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이건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 걸린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원하게 많이들 먹죠. 특히 그렇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 그 탄산음료의 그 탄산은 실제로 우리 몸의 뼈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탄산이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먹고 남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몸에서 이제 위와 장에서 다 중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작용까지는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암만 중화가 돼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뼈에서부터 칼슘을 많이 유리시켜서 그래서 뼈가 약해질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무슨 대표적인 거 햄버거인데, 그 햄버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렇죠. 골고루 네.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쓰는 이제 고기를 보면은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사실 갈아서 만든 것이 그 햄버거에 쓰는 고기입니다. 특히 인산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인산이라는 것은 칼슘에 흡수되는 위치에 인산이 들어가게 돼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부족하게 돼서 골다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비타민 D. 어떻게 작용할까요? 비타민 D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호르몬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의 칼슘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뼈에 가서 쌓여서 뼈가 튼튼하게 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타민 D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비타민 D의 섭취는 생각외로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사용량을 보니까 80%는 피부에서
햇볕에 의해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직 20%만이 이제 먹는 걸로 섭취가 되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어떻죠? 가능한 한 전부 햇빛을 가리고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죠.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고 있지. 또 그다음에 외부 활동이 굉장히 좀 없지 않습니까?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햇볕이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전체 나라 중에서 거의 마지막 끝에서 첫째, 둘째 정도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일일 일식. 요즘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일일 일식은 아주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몸은 수천 년 전부터 하루 세 끼에 적응되게끔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하루 한 끼 먹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 몸이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또 행동하는 데는 모든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거나 또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뼈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키워드, 소위 뼈밖에 없다고 말하죠. 빼빼 마른 몸. 이 골다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뼈에서만 보면은 약간의 비만은 뼈에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뼈는 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대가 무게가 무겁지 않다 그러면 그 뼈대는 가느다래도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뼈대가 튼튼하게 그걸 견디려고 뼈대는 튼튼해져야 됩니다. 더 굵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이 나가는 그렇지만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건강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좋은 건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들이 살살 이제 녹아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녹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골다공증에 걸리면 뭐 고개만 돌리다가도 살짝 뭐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실제로 우리의 이 단단한 뼈가 그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약해지면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은 이렇게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지턱이 있죠. 방지턱. 예. 그러면 차가 덜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컹할 때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는 재채기 하다가도 또 골절이 올 수도 있고 또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그러다가도 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우리의 뼈가 그런 걸 보면 튼튼하니까 그렇다 그냥 놔둬도 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증상은 없다고 하지만 좀 의심해 볼 만한 징후도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키가 줄었다고 합니다. 키가 줄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옷이 좀 늘어나서 좀 길어졌다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아는 분도 계시면 내가 키가 한 3, 4cm 이상 줄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분명히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돼서 키가 짜부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키가 줄어든다거나 허리가 굽기 시작한다면 골다공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후니까요. 우리 부모님 좀 자세히 지켜보시고 신경 써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도 좋지만 미리 골밀도 채워놓기 위해서 골고루 드시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사골국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전에 국물 한 사발씩 주시고 막 이러신 적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질의 보관 창고입니다. 그래서 뭐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또 여러 가지 무기질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푹 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 녹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칼슘만 녹아 나오면 좋겠는데 칼슘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햄버거 내 고기에 들어있는 인산 그런 것들도 같이 녹아 나오니까 우리가 칼슘이 많이 나와서 뼈를 녹아내서 뼈를 먹었으니까 뼈가 튼튼해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한두 그릇 이렇게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대개
사골 드실 때 어떡합니까? 들통에 하나 해놓고 거의 한 2주 정도 예, 2주, 드시죠. 3주 드시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것만 또 드신다고 했을 때는 효과적인 칼슘 섭취가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골다공증은 아무래도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그 속도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렇다는 건 젊은 여성이나 남성 그리고 건강한 경우에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2차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 또 남성한테도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2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질환을 본인이 앓고 있거나 또는 그런 어떤 약제를 들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골다공증 점검을 받아서 골다공증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 약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제는 그런 남녀노소 불구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항암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하는 데에는 골다공증을 굉장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결국은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젊건 나이가 많으시건 혹은 여자든 남자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실제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골다공증 검사는 이제 옛날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알 수가 없었고 단지 점장이한테 가서 내가 골다공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할 정도였나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현재 뼈의 상태가 어떤가 확인하기 위해서 골밀도를 찍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골밀도를 찍어서 지금 뼈의 상태가 정상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골표지자입니다. 골표지자는 지금 뼈의 상태가 이런데 이 뼈가 대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왕성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부터 이 환자가 뼈가 원래 이렇게 약해서 어렸을 때 최대 골량이 적게 형성돼서 그대로 적은 상태에서 지금 대사도 많이 녹아나는 지표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그럼 옛날에 적게 형성된 거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골밀도가 좀 낮은데 이 골 형성 표지자 또는 골 흡수 표지자를 재봤을 때 그것이 항진돼 있으면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 그 속도가 증가되면서 뼈들이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의 위치다 하는 걸로 이런 경우에는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치료는 뼈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폐경이 되고 나서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또 폐경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폐경후 증상이 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폐경후 증상도 없애주고 또 뼈도 좀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폐경후 증상이 없는데 뼈가 또 약해졌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뼈 녹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또 먹는 약이 너무 많거나 또는 위가 나빠서 먹는 약을 복용할 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또 주사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보면은 1년 치료 또는 뭐 10년 데이터까지도 있습니다. 치료를 했더니 골절 예방률을 대개 뭐 적게는 40%, 많으면 50%, 60%까지 골절률을 낮출 수 있다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골다공증이 있다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당연히 있다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춘기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춘기 때. 만약 사춘기 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시작됐을 때부터 바로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의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질환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하면 자기 주치의한테 여쭤보시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 들어간다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미리 골다공증을 대해서 검사를 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비를 하면은 얼마든지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질병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